우리 안사범님은 이제 선수 생활과 도장에서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한 과정까지가 뭐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해외에 있는 태권도 보급 과정에 해외 사범들 지도자 교육을 많이 하시고 강사로서 네. 또 국기원의 사범 지도자 교육의 강사로서 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해외에는 한 몇 개국에 한 몇 차례 정도 지도를 하셨나요? 이제 국으로 따지면은 나라는 한 17, 18국을 다녔고, 네, 17개국.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해 갔었죠.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예. 뭐 저도 뭐 예, 현지에서도 뭐 뵙고 그랬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뭐 좀 지도자로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라든가 또 그때 뭐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제 외국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은,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태권도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치가 큰 것 같습니다. 강의를 받다 보면, 상당히 집중도가 높고, 열의가 대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쪽지도 받게 되고, 현장에서 뭐 내가 잘 모르지만 영어로 쭉 써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람이 있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를 제가 세 번을 갔었습니다. 러시아에는 네. 3번을 갔고, 중국에도 이제 가봤는데, 러시아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자기네는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권도는 누구한테 배웠니? 그랬더니, 비디오를 보고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요? 또 책을 어떻게 구해서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 사범으로서 또 한국의 우리 국기원의 강사로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범들은 얼마나 호조권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아무한테나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들은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태권도를 배울 수가 없다. 자기들 스스로 그냥 이렇게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독학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도 고민을 했었고 또 그들이 우리 태권도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기꺼이 저도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그들한테 풀어서 또 지도를 한 적이 있고 중국에도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중국에서도 자기를 처음부터 가르쳐준 스승이 없다. 이제 그것은 지금 낮은 단이 아니라 높은 단을 따른 사람들이겠죠. 네. 혼자 배워서 기회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교원에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강사로서 그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지도를 또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옛날에는 이제 제가 도장 생활을만 할 때는 내 가족과 나만 그냥 편히 먹고 살면 되었는데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태권도 전체의 문제를 해결도 안 되면서도 안고 가는 그런 기분으로 외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를 가든 어디를 많은 저 칠레 같은 데는 굉장히 먼 나라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데 가서도 보면 정말 그 인연이 닿아서 그들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세라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사모님 이게 맞습니까? 그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태권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뭔가 우리 사범들이 없더라도 뭔가 그들한테 필요한 게 있을 것 같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들이 비디오나 책을 봤다고 하지만 현재 국견교본상에는 이제 오래전에 나왔던 교본이 하나 있지만 어떤 동작에 대한 형태적인 모습과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시작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맺음을 저라는 제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사진은 있지만 그 과정과 아주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그 국기원에서 지도자 교육의 이제 강사로 사범 배출을 위한 지도를 하시고 계신데 네네. 여기에 아쉬운 점과 꼭 그 보강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그것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기원 강의도 지금 13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4단부터 이제 국기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네. 4단이면 제가 어렸을 때 백을 날라차고 했던 분들의 모습이 아니고 4단이 지금은 너무 수준이 좀 낮은 왜소하다. 그런 모습에 좀 안타까움이 크다. 그래서 이것 또한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이 일구는 하나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이라도 뭔가 태권도가 재정립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또 태권도를 좀 더 우리 후학들에게 바르게 좀 연결을 시킬 것 같으면 분명히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태권도라는 브랜드를 올려놓기까지는 옛 어른들, 원로 스승, 선배들께서 어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참고 각 나라에 가서 태권도를 전파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태권도인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태권도 기술의 가치보다는 그냥 운영의 어떤 묘안으로 태권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건 개인적인 국회의원 사범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지? 그분들이 태권도라는 이름 석자를 만들어 놨고 그분들이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도록 태권도를 보급을 시켜왔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태권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급 내지는 전달,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형태적인 모습만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라든가 자세는 우리 안사범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도 이제 무주에 내려가서 교육을 해봤습니다만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사범 지도자 자격이라는 코스를 들어와서 5일간의 교육을 받고 이제 패스를 하면 자격증을 얻을 텐데 정말 사범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누군가의 기술을 처방 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스스로가 그 젊은 사범들을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범들을 위해서는 국견의 승단 제도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엄중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수정 보완이 되려면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사범님이 보는 태권도 사범이란 무엇인가? 라고 제가 만약에 여쭤본다면, 정의한다면, 사범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쨌든 학술, 무술, 기회 등을 가리키는 사람,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인정받는 모범이나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사범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사범은 어쨌든
내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범은. 또한 사범은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정말 태권도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술의 가치가 없는 거짓 기술을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태권도 살려면 그들이 10년을 내가 가르친 제자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라는 미래 어떤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우선 한 달 벌어서 얼마 회비를 받는 그런 게 오히려 비중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영구적으로 우리가 태권도를 살려면 그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범이 되려면 이제 그런 태권도의 기술적 가치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범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운영의 묘 쪽으로만 가다 보니 사범의 틀도 많이 무너져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상업화에 물들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안사범님. 네. 안사범님이 보는 태권도의 미래, 또 안사범님의 그 태권도의 그 앞으로의 태권도 변화해야 되는 태권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개인적인 또 소견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가정의 목적을 두고 도장을 했을 때와 지금의 이제 뭐 전 세계를 돌면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 입장의 생각은 좀 차원이 틀릴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네, 있겠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태권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65이라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얼마큼 소중하다는 것을 보통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태권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도복 입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저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품새가 뭐 얼마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겨루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가르치면 이상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염려가 자꾸 돼요. 미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를 소중하게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 제자한테 바른 태권도 기술을 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30, 40대가 앞으로 더 짊어지고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한다. 각 지역에 이제 제가 강서구 태권도 협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런 젊은이들과 대화를 했을 때 대부분의 대답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상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도장 생활할 때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밖으로 돌면서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지금 태권도 사범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게 비해서 국내 사범들 교육을 해보면 조금은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가. 그래서 또한 그것도 미래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종주국인 태권도 우리 사범들이 분명히 그들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수입 태권도거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우리 국내 사범들은 오리지널이라고 본인들이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기능적 가치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래는 분명히 태권도 기술이 죽는 현 시점에 봤을 때 기술을 좀 더 중요시하는 태권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는 품새만을 위해서 한 20년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품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큽니다. 네.
네, 그것은 겨루기나 시범은 어느 정도 지금 굉장한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품새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을 따기 위한 하나의 수요물밖에는 안 됐었고, 수단으로. 그래서 잠깐이면은 품새를 해서 이제 단을 따고 또 쉬게 되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 품새를 매일 수련하면서 품새에 대한 소중함을 또 느끼다 보니 이게 태권도의 본이 되는 것들인데, 그 본이 되는 태권도의 본이 되는 품새가 지금 현재보다 그냥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조건 옳다고 하니까 국경 강사로서 너무 채워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사범들도. 왜냐하면 그들은 태권도를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40년 배운 내가 더 잘 알아. 30년 배운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래맞기나 몸통맞기라는 게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다면 태권도의 가치성 있는 손짓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품새 속에서. 분명히 그 가치성이 있는 손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형태적인 모습만 우리는 고집한다면 타 무술에 절대 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권도 사모님들께서 일격필살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하죠. 그 전에 그렇게. 일격필살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 무서운 힘이거든요. 그렇죠. 무서운 기술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기술들을 그저 형태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아쉽고 미래 태권도가 살기 위함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가치 있는 기술을 새롭게 지금부터라도 펼쳐가야 전 세계에 다시 우리가 보급하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그들에게도 강의를 해봤을 때는 40년 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들어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가치성에 대해서 사실을 저는 굉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럼 안사범님이 그 생각하는 품새란 무엇인가? 네. 아주 좀 정의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글쎄 이제 국견 교본에 이미 잘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순수한 저도 이제 저 개인의 또 생각입니다. 오해 없길 바라시고요. 품새 수련은 곧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하나 들은 얘기는 품새는 또 그의 차이는 서로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이렇게들 또 얘기합니다. 안사범님이 얘기하시는 품새 정의 아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사범님 지금 입문 과정에서부터 태권도의 과정, 또 지도자 과정, 선수 생활의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혹여 이 시간을 통해서 못다한 얘기를 할 시간을 만약에 드린다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제가 요새 많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태권도 사범들에게. 태권도 기술의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가 품새를 배울 때는 어떤 목적을 두고 배웠을까? 배우고 나면 뭘 얻었을까, 거기서? 분명히 그것을 얻었을 때 그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맹목적인 동작이 구성되어 있는 품새만의 횟수만 한다고 해서 거기서 얻어 나오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견에서 규정된 기본 동작의 쓰임을 그 쓰임의 방법만 정확하게 잘 했어도 품새를 수련하다 보면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깨우침이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알았을 때 나를 낮추게 되는 겸손함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교과서에 뭐 예절 그렇지만 무도인에 대한 예라는 것은 자기 기술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무도적인 예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수련을 해도 얻어지는 것은 오늘까지가 내 수련의 마지막이다. 내일 그런데 또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15년을 만약에 수련을 했는데 내일 한번 15년 하루 더 하는 겁니다. 그럼 아랫맞기를 어저께까지 1000번 했는데 내일 하면 1010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태권도의 기술은 넘어설 수가 없고, 태권도는 영원히 가지만 저는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권도는 영원할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숨을 다하는 날까지는 계속 연마할 수밖에 없다. 쫓아도 갈 수 없는 게 우리 태권도 기술이다. 그 가치는 대단한 거다. 그래서 스스로 오늘 한 것까지 내 기술의 가치고, 내일 하면 내일에 또 가치가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품새하기 전에는 좀 건방지게도 살았고, 그렇지만 한 20년 품새 공부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전 사람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인성이. 겸손하다. 그 인성이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사모님한테 배우고 나서 몸이 안 아프다. 이 품새를 좀 하면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목 주변이나 어깨, 견갑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픈데, 그렇게 이제 기술적 가치를 내는 방법대로 하다 보니 굉장히 몸이 편해졌고, 아픈 데가 없고, 자기가 힘을 쓰지 않았는데 힘을 느끼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태권도의 본질적인 기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모든 태권도 사범들에게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 그 태권도의 꼭 철학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들렸습니다. 아주 네네. 정말 좋은 말씀 네. 아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무튼 앞으로 남은 여생도 또 태권도와 함께 할 것이고, 또 후학들을 위해서 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가치 그랬는데 손의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잠깐 볼까요? 사모님 한번 저 아래 맞게 막아 보실래요? 더 세게 막으셔요. 근데 제 손이 이렇게 덜렁덜렁 하거든요. 덜렁덜렁 할 정도면 제 손은 이미 이 손에서 멀리 사라졌어야 되는데, 몸의 힘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 몸에다 힘을 줘서 막은 거란 말이죠. 이런 막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막았는데, 그저 스냅만 가지고 막았는데 이렇게 상대방 손은 이미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100% 전달했다는 것이고, 홍 사모님은 몸의 힘을 가지고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저의 위력이 안 간 거죠. 이때 더 필요한 건 우리 몸의 쓰임에 의해서 손짓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위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태권도에서 말하는 기본 동작의 가치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5년, 10년 했을 때 그 사람의 수련도의 어떤 그 기능은 굉장한 대단한 능력자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작은 큰 사범, 우리 안재윤 사범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태권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작은 큰 사범 안재윤 사범의 미래 활동을 더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